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대응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압박골절 척추편입니다. 우리 김 PD님 그 압박골절 아시나요 혹시? 네, 알고는 예,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압박골절이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예, 정확히는 예. 잘 모릅니다. 압박골절은요. 여기 척추 보이시죠? 네, 예, 흉추입니다. T스파인이라고 그러는데 흉추 11번, 12번. 그 다음에 L스파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추입니다. 등 요추 1, 2, 3, 4 이쪽에 많이 생깁니다. 압박골절이. 네. 물론 다른 부위에서도 생길 수는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 있죠. 네. 압박골절 그냥 생겨버립니다. 네. 뒤로 넘어지면서. 특히 여성분들, 40, 50대 여성분들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압박골절은 일단은 척추인데 아래쪽, 흉추 아래쪽 요추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압박골절이 생겼을 경우에 교통사고입니다.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요. 압박골절은 약하게는 선상골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상이라는 것은 약간 금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이 가는 것을 일반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요, 김 PD님? 잘 안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MRI 촬영입니다. 네, 네. 또 본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뼈를 갖다가 여러 좀 잘라서 보고 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진료 행위가 있어요. MRI하고 본스캔을 하게 되면 선상골절, 약하게 나간 골절까지 다 잡아냅니다. 요즘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 자체를 뭐 수술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그 복대 있죠, 복대. 네. 복대를 차고 병원에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뼈가 이제 붙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상골절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유장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장애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약 한 3년, 네. 뭐 많으면 한 5년 이렇게 해서 보통 29%짜리 한시적인 장애를 좀 인정해 주긴 해요. 그런데 선상골절인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를 주는 데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정도의 장애가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상골절은 약하게 부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자는 압박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척추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이 척추가 똑같지요, 이렇게.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압박골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의 압박률이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침상에서 보조기를 차고 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기가 고정이 돼서 낫게 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뭐 장애 29%짜리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인 장애를 주더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보통 5년에서 한 7년 정도 요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 PD님도 뭐 한시장애 5년, 7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예, 뭐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수술은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압박이 됐는데 20% 정도보다도 조금 더 심하게 압박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멘트 시술을 합니다. 네. 이 시멘트 시술이 뭐냐면 이 골절되고 압박된 이 척추에다가 외부에서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시멘트 시술이라고 해요. 그런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압박률이 한 30% 이상 되는 경우를 자주 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압박골절은 사고로부터 한 6개월 후면은 신체 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영구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거의 뭐 한시적인 장애 뭐 한 7, 8년 이렇게 주고 5년도 주고 이럽니다. 여기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주 심한 압박골절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심각한 압박골절이죠. 네 번째, 이것은 이제 다발성으로 오는 압박골절인데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확 무너지게끔 많이 압박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고정 나사 못을 박습니다. 척추에다가 여기에다 뒤로 가가지고 네. 여기에서 나사를 큰 거를 2개씩 박아요. 갖고 뒤에다가 걸어요. 네. 고정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정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영구장애 나옵니다. 흉추가 들어가게 되면 32% 주고요. 흉추가 없고 요추만 가지고 있으면 29% 장애를 주거든요. 이거 영구장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다쳤다 판명이 됐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도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29% 영구장애 주거든요. 많이 다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압박골절이 돼서 이런 장애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그 전 시간에도 우리가 50세를 기준으로 했죠, 김 PD님. 네. 이번에도 50세로 기준을 할 겁니다. 나이는 뭐 50세로 하고요. 장애율은 29%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은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과실이 없는 무과실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뭐 김 PD님도 웬만하면 이제 다 뭐 계산이 될 거예요. 네네. 많이 해보셔서. 자, 300만 원 곱합니다. 300만 원 곱하기 29% 곱하기 50세니까 144개월 남았죠. 네. 여기 호프만 개수 집어넣습니다. 112.6135 하게 되면 약 9,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장애에 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29%. 네. 자, 여기에다 이제 그 빠진 게 위자료죠. 네. 위자료 좀 김 PD님도 감이 오실 겁니다. 네. 1억 기준으로. 그렇지요. 1억에다가 장애율을 곱하는 것이 이제 평균인데 그렇게 잡아보면 아마 법원 판사님은 거의 한 29%니까 2,500에서 3,000 정도를 위자료로 책정을 해줍니다. 네. 그 이제 판사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거기까지는. 네. 그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애하고 위자료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한 1억 2,200 정도가 책정이 되더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보험회사가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상을 해줄 건데 우리 보상 기준은 요 정도입니다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틀리는 건지 뭔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숙지해서 아주 전문적인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해서 내 권리를 찾으라는 의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압박골절은 상당히 중상에 들어갑니다. 다 낫더라도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고 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적은 돈으로 환자하고 합의를 할 것인가를 아무래도 연구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럴 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기초 상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내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네. 조금 알게 됐죠? 압박골절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괜찮으셨다고 생각이 되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